자,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시간이 나서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만나는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연인이라고요. 자, 오늘 컨텐츠의 제목은 이런 사람을 마주친다면 절대 연애는 생각조차 하지 마세요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내용인데, 유사 연애 감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 시청자분이 저에게 유진님 고의적으로 썸만 즐기고 연애는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컨텐츠를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이런 생각을 하고 혹은 이런 연애를 즐기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모를 뿐이지 생각보다 많아요. 뭐 한 10명을 본다라고 하면 10 중 5은 어쩌면 유사 연애 감정이라고 하는 썸만 즐기려고 하고 연애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단 말이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뭐 요즘 워낙 M포 세대라는 말이 있잖아요. 뭐 아이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근데 심지어 여기 더 나아가서 연애마저도 포기를 한다라고 좀 한번 생각을 해볼래요? 그러면 좀 더 사실 그런 사람들이 또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 거예요. 근데 적어도 나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는 와중 나는 어떤 한 사람을 누군가를 진지하게 만나서 좀 더 딥한 관계로 나아가길 원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을 거를 수 있는 눈이라는 건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 그런 특징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4가지의 특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건데, 한번 여러분들은 이 키워드를 기억을 해본다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떠오르는 남자와 얼마나 부합한지를 한번 맞춰보시길 바라요. 첫 번째는 일단 여사친이나 남사친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유사 연애 감정을 느끼는 게 어떻게 보면 습관이거든요, 그것도. 여러분들은 이미 이런 감정을 가진 사람이 아닌 상태로 많은 시간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쉽게 구분을 하긴 어려울 거예요. 근데 되게 연애는 하지 않고 이런 유사한 감정을 느끼면서 연애를 하면서 좋은 것들, 뭐 예를 들면 스킨십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서로가 연락을 하면서 가진 어떤 애틋함이라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막상 관계의 책임을 즐기고 싶지는 않은 사람들은요, 그게 장기간 오랜 시간 습관으로 번져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여사친 남사친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선입견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여사친 남사친이 많은 사람들 중에 조금 더 선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불분명한지를 한번 체크를 해볼래요. 뭐 예를 들면 여사친과 밤 12시가 넘은 시각에서도 단 둘이 만나는 시간에 대한 만남이 잦다거나, 혹은 허구한 날 뭐 여사친이랑 3시간 동안 전화를 하는 것들이 있다거나, 그게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면은 그게 보편적인 케이스는 아니에요. 분명 그 사람이 이례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걸 보면요, 어쩌면 이 사람이 그런 어떤 유사 연애의 감정을 느끼는 것들을 꽤나 오랜 시간 지속을 했을 수도 있겠구나. 그게 그 사람의 과거에 대한 흔적을 생각해 주길 수 있게 된 어떤 계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생각보다 남자, 여자에 대한 어떤 이성 자체를 어려워하지 않는다. 이퀄 서스름이 없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나를 표현하는 것들이 조금은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내가 혹시나 그 사람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면 어떡할까 싶어서 괜스레 어려워지고 말 한마디도 좀 버벅이는 게 당연히 좋아하는 사람의 보편적인 혹은 당연한 상태란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분명 나를 어느 정도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 사람이 너무 나란 사람에게 서스름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은 또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 너무 여자 많이 만나본 거 아니야? 이 사람 너무 남자 많이 만나본 거 아니야? 근데 막상 경험을 물어봤을 때도 글쎄요, 나 별로 그렇게 여자친구 많이 만나본 적 없는데, 그 경험의 부조화가 일어나는데 왜 이렇게 이 사람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를 대하지? 그러면 다시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저는 연인과 친구가 될 수 있냐라는 어떤 이런 찬반 논쟁이 있어요. 근데 유사 연애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다 쪽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지를 딱 하나만 이야기를 하면은, 유사 연애 감정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대부분 연애를 막상 해보다 보니까 사실 좋기만 한 것보다 되게 피곤한 것들이 너무 많아지구나. 그러다 보니까 연애를 굳이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부담스러운 관계를 유지하는 게 과연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게 맞는 걸까? 그런 고민들의 어떤 연속이 일어나면서, 나는 너가 싫은 건 아닌데 그냥 난 우리가 그냥 친구로 지냈으면 좋겠어. 너가 싫어서 헤어지자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도 잘 모르겠어. 되게 이렇게 얼버무린 상태로 본인도 본인의 감정을 모르는 상태로 출발하는 게 첫 시작이 돼요. 그렇게 나를 만나기 이전의 연애에서 전 여자친구와 친구로 지낸 기억이 한 번 생기게 되면 그 어떤 경험이 한 번 생기잖아요. 그러면 진짜 한 번은 어렵지 2번은 쉽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게 어느샌가 습관이 되어서 나는 전 여자친구와 친구가 될 수 있는 거, 나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연애에 대한 감정이 되게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앞서 세 가지의 이야기를 좀 듣다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게 자연스레 유추가 될 텐데, 만약 모르겠다면 직접적으로 한번 물어보세요. 혹은 여러 가지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난 솔직히 연애라는 거 되게 뭔가 피곤한 것 같아. 약간 이런 식으로 스쳐 지나가는 감정 중에서 연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게 팩트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빈도수를 체크를 해봤을 때, 이 사람은 유사 연애 감정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절대 마주치지 말고 연애조차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기준은 바로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현실적인 문제는 막상 이런 사람을 정말 본인이 만나고 있을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이 사람이 진짜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하고 싶다라는 문제를 또 언젠가 여러분들은 맞닥뜨릴 수 있을 거예요. 그때는 딱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관계가 과연 발전이 있었냐 없었냐. 자, 여기서 말하는 발전이라는 건 그 사람이랑 너 무슨 사이야?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로 이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랑 연락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스킨십에 대한 진도가 더 많이 나가게 될 수도 있을 테고, 혹은 서로가 서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니까 더 많이 서로가 알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남녀 사이의 발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의 관계가 발전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을 짓고 그 관계를 떳떳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해요. 나 그 사람이랑 요즘 썸 타. 그 사람이 나 요즘 되게 좋아해. 요즘 나 데이트 신청도 많이 받아. 아니면 그 사람이랑 나 사겨. 나 고백을 받았어. 이런 식으로 마침표로 끝나는 말이라는 것들을 내 친구에게 혹은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내가 지금 쥐덫에 걸려 있구나. 아니네. 그래도 이 사람은 나에게 유사 연애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구나. 그에 대한 기준의 첫 번째 선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사람이 나에게 연락 오는 어떤 패턴이나 만남 주기를 봤을 때 우리의 패턴이 규칙적인지 불규칙적인지 그것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이거는 무슨 느낌이냐면 그 사람이 온전히 나한테만 집중을 하느냐, 아니면 나 말고 다른 이성이나 혹은 다른 약속들 따위를 정말 또 많이 만들어내는 사람이냐, 이걸 생각해 보자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시간이 나서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만나는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연인이라고요. 자, 그럼 적어도 남자든 혹은 여자든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와중 이걸 고민을 해보기 위해서라면 그 사람이 나를 어떤 식으로 대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당연히 내 스케줄 안에서 짬나는 시간마다 그 사람이랑 연락하고 싶고 보고 싶은 건 너무나 당연한 사람의 심리예요. 그럼 우리는 왜 그런 행동을 할까요? 그 사람이랑 잘 되고 싶고 그 사람이랑 더 발전되고 싶으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3주에서 한 달 정도를 만나다 보면은 그 규칙성이라는 게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연락을 하는 패턴이 하나의 규칙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자기 전에 전화를 할 수 있는 어떤 패턴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주말마다 혹은 일요일마다 수요일마다 만날 수 있는 그 패턴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3주 한 달을 돌이켜 봤을 때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연락, 만남, 어떤 규칙적인 패턴이 있었냐 없었냐, 규칙적인 패턴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건 그 사람이 온전히 나에게 집중을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두 가지 정도면은 내가 지금 유사 연애 감정을 느끼는 사람에게 빠져 있구나. 이 사람을 절대 내가 마주치지 말아야 될 사람인데 내가 지금 억지로 이 사람을 붙잡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바로 알게 되실 것 같은데, 오늘 영상을 토대로 적어도 저런 사람은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절대 마주치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기도 함과 동시에 만약 마주쳤다면 무조건적으로 도망쳐야 되는 사람이다라고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유신님, 그런 사람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이건 냉정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사람한테 의존하지 마세요. 어차피 이런 경우 헤어나올 수 없는 지경까지 됐다면 사실 나한테는 그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딘가 의지하고 의존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닐까요? 솔직히 그 사람 얼마나 알았다고 그렇게 간슬게 답해줄 정도로 좋아하고 이 사람 못 끊을 정도로 사랑에 빠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되게 지금 이런 고민을 하는 경우는 길어야 그 사람을 알게 된 시간이 3달, 4달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얼마나 봤다고 그렇게 못 끊어낼 정도로 사랑해? 그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끊어내기가 어려운 건 내가 그토록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다든지 사람을 좋아하는 게 어렵다든지 나는 정말 이 외로움을, 공허함을 달래줄 남자가 필요한데 마침 그 남자가 나를 잘 채워주고 있으니까 이 사람에게 흔들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남자친구든 남자가 여러분의 공허함을 채워주는 물건이나 인형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 스스로가 채워야 되는 거지. 그래서 스스로에게 단호하게 생각을 하길, 내가 너무 나약한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냥 끊어내고 내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털고 일어나야겠다.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